반갑습니다. 즐거운 패생꾼입니다. 6월 18일 12시에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지루해가지고 잠을 좀 들었네요. 잠자다가 방금 한 10분 전에 잠을 깨가지고요. 물 한 잔 먹고 지금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침 시황을 간단하게만 올려놨습니다. 308.10, 308.20을 기준으로 두고 위로는 310까지고요. 기준가를 깨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 308.20을 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확 밀려버렸죠.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다가요. 풋은 이렇게 많이 올랐고 풋이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했잖아요. 그죠? 20% 떨어졌다가 지금 50% 올라버렸어요. 지금요. 50% 넘게 올랐지. 60% 올라버렸어요. 더블 나버렸네. 그죠? 정확하게 더블 나버렸어요. 풋은 지금 거지돼 있고 이런 장에서 대부분 보면은 반등을 많이 봅니다.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보는데 이런 거 뻔히 아니까 그러고 만기 이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매매 안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잠깐 붙잡았다가 조금 수익 보고요. 308.20에서 콜 잡았다가 또 조금 손해를 봐가지고 한 만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의미 없는 수치고요. 이거는 제가 잠이 깼으니까 이제 어거지로 먹어서 그냥 복구하면 되는 거고요. 장을 이렇게 같이 지켜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상황이 지금 그대로 오고 있어요.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다. 제가 얘기 드렸죠. 금요일날 강의를 드릴 때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더 떨어질 걸로 보인다. 시장이. 그리고 3번 연속 음봉이 나왔을 때 다음에 장대음봉이 떨어진다. 물론 길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전에 하락했는 만큼 정도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만은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죠? 3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제가 보고 있던 OCI도 107,000원 깨버렸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또 급락이고요. 지금 현물부터 시작해서 전 종목이 전체가 다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2% 넘게 떨어졌고 하이닉스도 4%, 포스코, 현대중공업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요것밖에 안 떨어졌다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한 50포인트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그 전날 제가 정해놨던 종목이 GS 리테일과 동원 FX인데요. 현물 매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놈은 올라간다는 것이 그죠? 올라가는 놈 올라간다. 여기 보면 얘는 올라가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날 금요일날 이 종목 2개를 제가 올려놨어요. 단타 치려고. 요게 만약에 보합 출발했으면 제가 아침에 잡았을 겁니다. 잡았을 건데 이게 1% 정도 올라서 출발했어요. 그 바람에 제가 그냥 놔둬버렸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좀 보합 아래에서 제가 걸어놨었는데 27만원 정도에 걸어놨는데 27만 6천원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3포인트 4포인트 올라버렸어요. 이런 종목들이 단타치기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런 종목들을 오늘 제가 골랐던 거죠. 오늘 단타 치려고 올라갈 걸 생각하고 근데 못 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못 잡았고요. OCI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잡으려고 손을 못 대는 게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 지금요. 얘가 이 자리에서 올라와 줄 만한 또 한데 문제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수주를 한번 보십시오. 지수주가 다 하락이에요 지금요. OCI도 우량주고 LG 디스플레이 다 우량주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을 할 겁니다 분명히. 시장은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요. 미국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디커블링이지 그죠? 왜? 우리나라는 미리 두들겨 맞았거든. 미리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미국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메이저들 마음이겠죠.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OCI와 LG 디스플레이 많이 떨어지니까 고맙잖아요. 저는 고맙습니다. 물론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오늘만 날은 아닌데 보시면 LG 디스플레이하고 참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정말 고맙죠, 이거. 더 싸게 되니까. 외국인들 파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잡으면 안 되겠지, 그죠? 외국인들 파는 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면요, 올라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외국인 살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까지. 뉴프라이드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모습상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저점을, 이제까지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도 보이고요.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매수하는 주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인밖에 없어요. 지금요. 개인 빼고는 아무도 안 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 알다시피 개인 특징이 그냥 지 마음대로 노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기준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들 포지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었거든요. 매도 칠 만큼 매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남은 거는 하락시켜야 되겠죠. 팔아먹으려면 하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320을 육박하던 지수가 306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300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300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물도 아니다. 시장은 떨어진다. 제가 지금까지 참 맨날 며칠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을 해왔던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좀 기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기쁩니다. 왜 기쁘냐 그러면요. 싸잖아요. 예.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싸잖아요. 근데 어차피 오르긴 오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오시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요. 16만원에서 지금 1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도 보면요. 얘는요 16만원이 고점이 아니에요. 그 위에서 이렇게 그냥 시세 없이 떨어졌어요. 그냥 지금 고점을 보면요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나버렸어요. 지금 시세가 고점에서 반토막. 그러면 뭐 제가 뭐 상한선 얘기 안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싸면 쌀수록 좋겠지, 그죠? 싸면 쌀수록 어차피 12만원까지 안 간다니까 이건요. 뭐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러나 저러나 12만원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싸면 쌀수록 더 수익이 많다.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지, 그죠? 11만원에서 올라가면은 10만원밖에 못 먹으니까 10%밖에 못 먹어요. 근데 10만원에서 올라가면은 20%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저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하락시켜주는 매니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전하고 싶고요. 어쨌든 한 달에 3번만 먹으면 되거든요. 매일 먹을 필요 없어요. 한 달에 3번만 먹으면 됩니다. 뭐라. 한 달에 3번만 10% 20%짜리 먹으면요. 그냥 제가 원하는 수익 마음대로 낼 수 있고요.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끝난 첫날이잖아. 그죠? 만기 끝난 첫날부터 뭐 지금 푹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지금 시세 많이 났습니다. 지금 20원짜리가 지금 80원 가니까 4배 올랐어요. 지금요. 뭐 4배 오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익 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올랐을 뿐인 거지. 제가 뭐 제가 하락을 예측을 한다고 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베팅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만기 이후 첫날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풀이가 정상 풀이보다 더 올라버렸어요. 지금요. 양압이 지금 더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8.6까지 올라버렸네요. 그 얼마 전에 8.0이었잖아요. 그럼 정상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늘어버렸어요. 8.6으로. 그럼 이제는 비정상이에요. 이제 둘 다 비싸요. 둘 다 비쌉니다. 뭐 못 먹었는 거 아쉽긴 합니다만은 굳이 비싼 걸 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먹겠다고 달려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물도 보고 옵션도 같이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응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현물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종목들이 대부분 현물은요 지수주거든요. 잡주들 잘 안 봐요. 항상 지수주들 90, 200 안에 드는 종목들 최소한도로 내일 망할 가능성 없는 것들. 내일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는 것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좋은 종목 잡았는데 다음 한가 맞아보세요. 여러분들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투자하는 사람 없거든요. 1000만원이면 미수로 3000만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시종거래로도 한 2,500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만원 원금을 가지고 3000만원을 잡았어요. 하한가를 맞으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 날아가 버리죠.
하한가 한 방에 그냥 원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위험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원금으로만 매매하시는 분도 있겠죠. 3천만 원 투자했다 칩시다. 역시 1천만 원 날아가는 건 똑같아요. 1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치를 사가지고 1천만 원 날아가나, 3천만 원치를 사가지고 1천만 원 날아가나, 1천만 원 손해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1천만 원 날아가면은 그거 업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서 복구할 겁니까? 복구할 방법 없잖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러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한가를 맞는 종목을 피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뭐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 보셨죠? 하한가 들어가는 거. 또 우량주들, 뭐 대북 관련주들, 이런 주들 조금만 나빠지면 하한가 쳐버리잖아요.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우량주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루 만에 제 원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구 못합니다. 어떻게 하한가인데 어떻게 복구를 해요? 그런 거를 피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를.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 지수주밖에 없어요. 지수주밖에 없는데 지수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지수가. 지수는 여자친구 이름 아닙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아니고 종합주가를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가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수주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문자 진짜 많네.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의 편.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언제 잡아도 한 달에 3번만 먹으면 돼요. 현물 매매하는 사람은 3번만 먹으면 돼요. 오늘 먹으면 좋고 내일 먹어도 괜찮고요. 모레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현금만 꽉 쥐고 있으면 돼요. 손해만 안 보고. 오늘 제가 잠깐 가상화폐를 아까 전 아침에 잠깐 둘러봤었는데 안 좋지, 그죠? 안 좋아요. 전부 다 저점에서 놀고 있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 말이 진리다. 제 말이 진리입니다. 내가 100% 맞춰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장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위험성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즉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요.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만큼 시장을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도 뭐 한나라당 좋아했던 보수였고요. 저는 어릴 때는 안 그랬었는데 자유분방하고 이랬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냥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왜? 우리 집안이 그렇고 우리 가게가 그렇고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성향도 보수인데 주식도 보수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성향은 그냥 중도 정도, 관심이 없어요. 어느 놈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느 놈이 뭐 국회의원이 되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 중도 정도 되는데, 주식에서만큼은 저 우측 끝에 있는 정도의,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극우라 그러지. 극우,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극우입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만 보면요, 보수예요. 1000만원 먹을래 100만원 손해볼래 하면 저는 1000만원 먹을래 100만원 손해볼래 하면요, 그럼 저는 안 먹고 맙니다. 그냥 1000만원 먹느니 안 먹고 맙니다. 그냥 도박을 안 해요. 저는요. 1000만원 한번 먹었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100만원 10번 맞으면은 또 1000만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엔 오랫동안 매매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1000만원짜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10만원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큰 손해를 보고 나면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근데 후회해봤자 늦었어요. 예, 우리 노래 중에서 로보의 늦은 후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늦은 후회는요, 후회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접어버리기 낫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좋고요. 그래서 늦은 후회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안 하는 게 좋고 해봤자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후회할 짓을 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후회할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해야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하락장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마음먹고 단타 쳤으면요, 오늘 수익 한 100만원 정도 났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장도 금요일날 미리 말씀드렸듯이 맞췄고요. 매매하는 방법도 제가 풋을 좋아하기 때문에 풋장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납니다. 저는
근데 오늘은 왜 잠을 잤느냐? 왜 잠을 잤느냐? 첫 번째는요. 만기 다음이잖아요. 그죠? 만기 다음. 그냥 제 철학입니다. 제 철학. 오늘 폭시 1000% 올라도 저는 안 잡습니다. 단탄 칩니다. 왜? 제 철학이에요. 1000번 매매해가지고 한 번 먹을 거는 안 먹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만기 지나고 나서 그 일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는요. 항상 안 좋았어요. 100번 중에서 90번 안 좋았습니다. 좋았던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랬던 것이 한 6, 7번이니까 실제로 좋았던 거는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간만에 좋았어요. 그럼 내가 오늘 매매를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원을 벌었다 칩시다. 그럼 다음 달 만기 끝나고 나서 또 오늘 또 줄 알고 또 매매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또 양매도장이 나와버렸어. 왜? 10번 중에서 100번 중에서 99%는 양매도장이니까. 근데 저번에 한 먹었던 것 때문에 한 덤벼들었어. 근데 손해를 봤어. 100만원 손해봤어. 그러면 이번 달에 100만원 벌어봤자 다음 달 100만원 날라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 주에도 벌고 다음 주에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당장 다음 달 되면 날릴 건데 다음 달 오늘 되면 내가 손해를 볼 건데 그리고 나서 한번 손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달도 손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은요 한 서너 번은 당해봐야지 이제 깨우치거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럼 그 다음 달도 또 달려들다가 또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300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 100만원짜리 3번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 오늘 한번 먹으면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낫죠. 예. 안 먹는 게 나아요 저는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신경 써가지고 하는 게 최고죠. 예, 저는 너무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틀리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미 제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저한테 안 배우신 분들은 오늘 붙잡아서 돈 많이 벌었다고 좋다하겠지 그죠? 좋아서 소고기 사먹고 하시겠죠. 근데 오늘 돈을 벌어서 써먹어 버리면 안 돼요. 그 돈요 다음 달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달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여러분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달에 돈 벌었다고 써버리고 나면 다음 달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써버렸잖아. 그럼 원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두고 매매하시라. 주식은 오늘 내일 하루 이틀 돈 몇십만원 돈 몇백만원 벌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벌어야 되고 지금처럼 먹고 살려면은 우리가요 60세 넘어가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60세 넘어가면은 70세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70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뭐 70대 중에서 약 한 30%밖에 안 되겠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정상적으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박스를 줬거나 공병을 줬거나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약 한 30% 정도는 경비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뭐 공공근로나 또는 경비원 뭐 이런 걸 하시게 되겠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많게는 70에서 적게는 70에서 많으면 한 120, 3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세 넘어가서 70대가 왔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튼튼해서 진짜 젊은 놈들한테 욕 처먹으면서 일을 하더라도 100만원 밖에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서 전문적으로 하루에 100만원씩 또는 하루에 뭐 수백만원씩 뭐 버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적은 뭡니까? 60세 넘어서 남들 경비원 돼 가지고 20살짜리 가선한테 욕 처먹으면서 경비 아저씨 왜 이렇게 못해요 이런 소리 들을 때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꼬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만 해가지고 하루에 5만원 벌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5만원 벌면 한 달에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쎄 빠지게 돈 버는 거를 여러분들 주 5일 근무하면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은 100만원 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것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너무 먼 미래라서 여러분들 생각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저도 그제 15살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ABCD 배우고 선생님한테 치킨하고 키친하고 구별을 못해요.
치킨은 치킨이고 키친은 뭡니까? 주방이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자꾸 그 키친을 가지고 치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았어요. 영어 선생님한테. 여자 선생님인데.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야비한 게 손바닥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을 때리더라고요. 그것도 자로 때리는데 자를 아니고 세워서 때립니다. 치사지 그죠? 예, 그 선생님이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5살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아직 영어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우리 때만 해도 요즘은 초등학교 유치원만 들어가도 영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중학교 들어가야 영어를 배웠어요. 그 쓰기 막 하고 그죠? 뭐 키친 하면 영어로 적어야 되고 그거 뭐 몇 점 이상 되면은 나와서 연락 두드려 맞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세대인데 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도 ABC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때만 해도.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그게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재미있게 살고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늙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미있고 즐겁고 어차피 늙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를 충실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아끼지 말고 열심히 즐기면서 자기를 위해 투자를 하면서 살아라고요. 어차피 사람은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한 달에 뭐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씩 적금 넣어서 나 열심히 살아가야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여러분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열심히 노세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펑펑 하시고요. 대신에 주식으로 돈 날리지 마세요. 주식으로 돈만 안 날리면은 여러분들 죽을 일 없어요. 뭐 월급쟁이 같으면 월급이 나올 거고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 같으면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으로 돈을 날려버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돼버려요. 주식에 매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주식에는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통장에는 돈 10만 원도 없어가지고 맨날 돈 못 쓰고 벌 뜨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 1억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식을 해야 되는 돈이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하니까. 먹고 사는데 1억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냥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되지. 1,000만 원만 투자하면은 한 달에 2, 300만 원 버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나가고 결국은 다 날립니다. 그 돈. 결국은 돈 많은 도 못 주고 조카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설 추석만 되면 도망 댕기고 또 10만 원 중에 아까봐가지고 도망 댕기고 주식으로는 손해보고 돈을 날리고 그렇게만 안 살면은요. 그렇게만 안 살면은 남들처럼은 살 수 있어요. 나이를 먹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돈 쓸 때 쓰세요. 주식에 날리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합니다. 저는 많이 썼잖아요. 저는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늙어 죽어도 큰 후회는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큰 후회는 없어요. 재밌게 놀았으니까 남들 못 놀던 거 다 놀아보고 연애도 많이 해보고 뭐 좋은 거 다 해봤으니까 그냥 내가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으니까 별로 아쉬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욜로족처럼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생각을 하시게 사는데 주식으로 돈만 안 날리면 됩니다. 저희 회원들 특히 우리 회원들 있잖아요. 그죠? 주식으로 돈만 안 날리면요. 여러분들 뭐 비싼 옷 사고 백화점 가서 옷 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요즘 팥빙수 하나에 10만 원 한다 그러지 그죠? 롯데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팥빙수 하나가 6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올라가지고 10만 원이랍니다. 지금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욕하죠? 왜? 파스쿠치 같은 데 가가지고 팥빙수 하나 먹어도 13,000원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여자친구 없으면 혼자서 팥빙수 먹고 싶다고 해서 파스쿠치 가가지고 13,000원 내고 팥빙수 먹는 사람 없죠? 없잖아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사달라 그러면 비싸게 사주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사 먹진 않잖아요 우리. 근데 그거 13,000원이 돈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수료도 안 나오잖아요.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본전을 팔았다. 손실이 얼마입니까? 3.3%니까 2만 원이지 그죠? 여러분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딸랑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본전에 팔면은 손실이 수수료 합쳐가지고 2만 몇천 원쯤 될 것 같은데 2만 원쯤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2만원을 아무렇지도 생각하면서 13,000원 아까봐서 솔직히 못 먹잖아요. 그래서 롯데리아 가가지고 3,000원짜리 팥빙수 먹고 이러잖아요. 아니 짜장면집 가가지고요 탕수육에도 짜장면 한번 시켜보세요. 혼자 먹을 때 그거 없이 보이게 짜장면 먹지 말고요 짜장에다 탕수육을 시켜요. 남으면 어때요? 남으면 버려요 그냥. 그럼 뭐하러 싸와요 그거. 그래 봐야지 15,000원도 안 드는데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을 건데 자기를 위해서 그래 투자를 좀 하란 말이에요. 이 주식으로 날릴 돈으로. 저는 물론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나는 안 날리니까. 저는 안 날리니까 주식에서는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좀 들었는데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회원 아닌 사람들은요. 돈을 날려먹든 말든 간에 제가 관심이 없어요. 예. 제 인생도 뭐 구말리 같은데 제가 너무 신경 쓰고 뭐 남한테 참견을 하고 너 인생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하고 좋은 뭐 제가 조금 더 주식을 오래 했고 그죠? 그래서 수익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금방진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앞으로 저하고 같이 뭐 1년을 가든 3년을 가든 좀 길게 가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자꾸 깡통을 차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것도 많고 해줄 것도 많고 뭔가 도와줄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깡통을 차고 퇴출이 돼 버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못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돈을 날리고 퇴출이 되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처럼 매일 목 놓고 얘기를 해도 또 퇴출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대체? 그게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에 여러분들은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역할을 자꾸 역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 날리는 게 여러분들 역할이에요. 물론 일부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 카페 회원들 150명, 160명 중에서 지금까지 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분 몇 분 있습니까? 한번 나중에 게시판에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는 벌었다고. 10원이라도 벌었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뭐 선물 줄 건 아니고요.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 저는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카페에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정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대단하다고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160명 중에서 1% 있을까요? 1%면은 1.6명이죠. 반올림하면 2명이지 그죠? 과연 2명 있을까요? 몰라. 저는 있을 수도 있지만 잘해봐야지 1%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해봐야지 1% 정도. 우리 회원이 160명밖에 안 되니까 뭐 1% 기바에 투자하든지 뭐 1000명이다 뭐 10,000명이다 치면은 1%도 꽤 크잖아 그죠? 그 대부분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고 푸시 70% 올라가고 100% 올라가는데 콜 물려가지고 지금 반토막 된 사람이 있단 말이지. 꼭 있어요. 꼭. 아무리 그렇게 제가 하락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현물하지 마세요. 뭐 조심하세요. 지금전 같으면은 그냥 만기 이후니까 옵션은 그냥 매매하지 마세요. 백날 그렇게 얘기해 봐도 득 물려가 있는 거라 풋에다 콜에다가. 풋은 계속 올라가는데 사지도 못하고 사면은 떨어져 버리고 사면 떨어져 버리고 또 손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야 손절 몇 번 하다 보니까 콜을 보는 기라. 근데 콜은 잡으니까 한 틱도 안 줘요. 그러다가 쭉 밀려가지고 물려버리면 본전을 안 줘요.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본전을 안 줘요. 그 왜 그러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니까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굉장히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직설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약간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랑 같이 오래 가시자고요. 예. 바빠서 잠깐 뭐 한두 달 매매를 못하거나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퇴출이 돼가지고 힘들게 살게 되거든요. 퇴출이 되면요.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힘들게. 지금 주식 안 하면요.
지금처럼 살면 되거든요. 지금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돈 날리게 되면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 힘들어요. 자, 전재산이 만약에 뭐 한 5억 있다가 그죠? 5억 다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300만 원 남았다 칩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어제 뉴스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뭐 통장 잔고 일반 통장 잔고에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좀 서글픈 생각으로 그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 지금 통장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올렸어요, 누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제 일반 통장에는 몇 천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그 글을 보고 요즘 젊은 세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목이었는데 뭐 그때 나이가 40대였는 같은 건데 그 사람이 일반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다고 자조하면서 이렇게 그런 글을 적었는데 밑에 댓글을 봤어요. 제가요. 댓글을 보니까 저랑 똑같네요. 저랑 비슷하네요. 또는 뭐 일반 통장에 100만 원 정도면은 뭐 그 정도면은 보통 그 정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알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적금도 있을 거고 또 보험도 넣고 하니까 거기서 돈을 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통장에는 1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다 카드로 생활을 하고요. 신용카드로 생활하고 또 뭐 카드론, 대출 이렇게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30살 때 직장을 다닐 때 20몇 살 때 졸업하고 나서 잠깐 4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뭐 월급은 빤하고 하니까 또 신용이 좋으니까 카드 한도는 높잖아요. 그때 카드 개수가 한 20개 됐거든요. 카드로 돌려막기도 해봤고 저도 또 카드로 생활도 해봤습니다. 할부도 많이 끌고 받고 여자친구 만나면서 뭐 그래서 처음에는 제 빚이 카드 빚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는데 월급만 나오면은 카드 다 빠져나와 버리지 그죠?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중에 현금 돌려막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해봤습니다. 뭐 여기서 100만 원 빼서 저기다 결제하고 다음에 또 저기서 빼고 이런 식으로 그죠? 저도 해봤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카드를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월급을 받았는데 내 돈이 아니야. 전부 다 빼가버려. 항상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통장을 썼는데 그 당시에 카드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통장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 카드 없애야 되겠다. 대출을 받아서 카드를 없애야 되겠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카드 값이 한 2, 300밖에 한 2, 300 갚으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총 전부 다 부채가 카드 부채만 한 2, 300 정도 생각했는데요. 1000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만큼 썼는지도 몰랐고 기껏 해봐야지 뭐 한 300 정도 대출 받아서 갚아버리고 카드를 안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드를 다 청산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1000만 원 돈이 나와요. 1000만 원 돈이. 그동안 월급을 받아서 꼬박꼬박 돈을 다 갚아 넣었고요. 또 대출까지 써가면서 갚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0만 원을 내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썼나? 그 당시만 해도 적금도 없었고요. 적금 캐봐야 쪼매난 거밖에 없었고 대출 카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카드를 청산하고 다 째버렸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직불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 처음에는요. 뭐 큰 거를 사려고 하면 큰 거라 하는 게 옛날 기준에서는 몇백만 원짜리였는데 이제는 큰 거 기준이 20만 원짜리가 큰 게 되더라고요. 왜? 20만 원짜리 뭘 사려고 하면 할부가 안 되니까 현금을 일시불 줘야 되는 거라. 근데 알다시피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보험도 들어가고 뭐 차 할부금도 들어가고 뭐 이래 되니까 실제로 남는 금액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출도 갚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20만 원 정도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지나니까요 청산이 되고 월급이 적게 되더라고요.
그럼 통장에, 일반 통장에 적지만은 이제 플러스 금액이 찍혔어요. 플러스 80만원, 플러스 280만원, 플러스 360만원, 이런 식으로 찍혔어요. 그러면서 소비도 좀 달라졌던 게, 가급적이면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싸게 사게 되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좀 싸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좀 비싼 건데 안 필요한 거는 안 사게 되고요. 예전하고 틀리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살기가 편해지고, 주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얘기했다시피 좀 손해를 봤습니다. 너의 말 듣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게 빚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카드를 그대로 썼었고 대출을 그대로 썼었다면 주식도 결국은 빚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빚을 만들고 빚을 만들면 평생을 뭐 빚더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제가 과감한 결단으로 그걸 벗어나게 되는 거죠. 과감한 결단으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씁니다, 제가. 지금 VIP인데요. 100만원 정도 쓰더라고요, 카드를요. 뭐 그 안에는 뭐 이것저것 자동이체도 포함되어 있고 뭐 한데, 대출이 없어요. 저는요.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을 낼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백수라서요. 대출을 낼 수 없어요. 신용점수는 1000점 만점에 984점입니다. 1등급인데 900점 넘어가면 1등급이거든요. 신용등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 크레딧과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두 가지, 세 가지 있는데, 두 가지 KEB인가, 뭐 KEB 하는 거하고 올 크레딧 두 개가 있는데, 대출 받을 때 여러분들 이걸 쓰거든요. 이거를 이제 참고를 하거든요. 보면은 둘 다 1등급이에요. KEB는 984점입니다. 근데 KEB가요, 실제로 점수를 되게 안 줘요. 점수를 되게 안 줍니다. 그 올 크레딧인가 그거 점수 잘 주는데, KEB인가 그거는 점수를 되게 안 줘요. 뭐 하여튼 되게 좀 야박하게 주는 편인데, 보니까 1000점 만점에 984점이에요. 보통 900점이 1등급이거든요. 800 한 몇십 점이 2등급이고, 근데 그 1등급 중에서도 0.01% 안에 듭니다. 물론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부채도 없고, 카드도 꼭꼭 쓰고 있고, 또 은행하고 거래도 뭐 우량하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요인이 있겠죠. 저는 선결제 많이 합니다. 카드값 나오기 전에요. 선결제 해버려요, 그냥요. 그게 점수의 효과가 크거든요. 선결제를 해버립니다, 그냥. 뭐 별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별거 없지만, 뭐 어쨌든 저는 신용이 좋으니까요. 어쨌든 신용이 좋으니까, 그냥 남들처럼 뭐 빚에 쪼달리가 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못 벌면은 그만인 기고요. 손해만 보면 돼요, 저는요. 손해만 보면 돼요.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돈 다 날려 먹어도, 뭐, 카드론부터 해가지고 대출을 땡기면 1억 원 땡길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날려 먹어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없겠지만, 손해만 보면 됩니다, 저는. 뭐 1, 200만원짜리 손해만 보면 돼요. 이번 달에도 한 150만원 정도 벌었거든요. 지금 보름 정도인데 150만원 정도 벌었어요. 옵션으로. 막 그러든 말든요. 그냥 한 달에 한 50만원만 더 벌면 돼요, 이제. 200만 벌어주면 돼요. 그래서 현물 지금 보고 있는 OCI가 10만원 5천원까지 들였네요. OCI만 한번 10%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한 200만원 먹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200 먹었죠. 여기서 200 먹었잖아요. 딱 이번 달 남았는 날짜가 지금 15일 남았지, 그죠? 아니네. 한 10거래일 남았네, 10거래일, 그죠? 10거래일 동안 OCI 한 번 먹으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럼 저는요. 그러면 돼요. 욕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손해보지 마시고, 매매를 잘 하시고, 끝까지, 지금 만기 이후에요. 뭐, 풋 올라간다고 막 따라잡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만큼 매력적인 장도 아니고, 제가 오늘, 금요일날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시황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 그죠? 또 이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제가. 깨지면 장대목 떨린다 그랬잖아. 정확하지, 그죠? 뭐 정확하다고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대로 풋 잡고 손해를 안 보겠다 했잖아 제가. 아, 풋이 아니고 콜 잡고 손해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최소한도로 이건 안 보는 얘기라 제가. 아침에는 봤지 그죠? 혹시나 지지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 뒤로는 안 봐요 이거. 왜 안 봅니까? 내가 생각하는 표하고 반대니까. 손해를 안 봤잖아 저는요. 근데 오늘 나 손해 많이 봅니다. 예. 주식 좀 하는 사람들 손을 좀 봅니다. 왜냐 그러면 계속 봤거든요. 아침에 개판했거든요. 계속 상승하고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요. 코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지금 봐요 지금. 개인들 코어를 안 보세요 지금. 39개 잡고 있죠. 다 개인들 코어에 물려있어 지금요. 39억치. 다 손해나 반토막이겠지 그죠. 결국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봐야지만 이게 개인이 콜에 몰린 걸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개인이 콜에 몰렸으니까 풋을 잡아야지. 이제 늦었어요 이제 풋. 왜? 힘 많이 올라왔잖아. 여기서 1%만 올라가도요. 얘 보합 가버립니다 그냥. 왜? 만기일 지나서 양압이 엄청나게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다 빼버린다고. 얘가 1%만 올라도 얘는 보합 가버려요. 70% 올랐던 게. 엿대는 거지 그죠? 예. 돈 10만원 모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이거 갑자기 뭐 한 몇백만원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울하잖아요. 이 화창한 날.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게 즐겁게 행복하게 매매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오늘 6월 18일 예, 질파연구소 데일리 시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